안젤리나 졸리도 전세가 좋아서 아들 집을 그 돈 많은 사람들도 전세를 구해줬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전세를 보고 깜짝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왜?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다방 TV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바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전세 이야기, 월세 이야기 조금 더 이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뭘 했나요? 월세 비중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넘어섰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했다. 그렇죠? 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오피스텔이나 뭐 기숙사, 그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 같은 게 통계에 안 잡히던 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서 통계에 잡힌 부분이 있고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나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급등하게 되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월세로 좀 전환된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하던 게 이제 부담스러워졌다.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월세 받는 게 더 유리해졌다. 그런 임차인의 이유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임대인들. 종부세,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세입자한테 어떻게든 예전에는 그냥 묵시적 갱신이나 그냥 안 올리고 아니면 조금 올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왜? 이번에 안 올리면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무조건 올리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5번째는 이제 확정일자 신고 기준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가 되면서 그렇게 눌러 앉아버린 분들은 통계에 안 잡혀서 월세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 경향도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1년, 2022년 월세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집주인 입장과 세입자 입장을 나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좋을까요? 전세가 좋을까요? 돈이 있으면 월세가 좋겠죠.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좋죠.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좋은 점도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받아서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은행에 넣어둬서도 좋았고요.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데 재투자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전세를 받아도 좋고요. 월세를 받으면 더 좋았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월세를 그렇게 선호하게 되는데,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갭 투자하신 분들,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원하는 집주인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다 월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를 주고 있다 월세를 전환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그렇죠?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월세를 돌려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예금 금리가 지금 2%, 그 2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2.5%, 3%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1금융권 예금 금리가 2.5%, 3%까지 올라가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받는 게 유리할까?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유리할까?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면 전세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일단 유리하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전세가 좋긴 하죠. 왜? 월세는 내고 나면 끝나는 돈이고요.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차인들,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돌려받으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들 집을 구했잖아요. 아들이 베트남 입양한 아들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세대학교 다니잖아요. 거기 전세집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풍림 스페이스인가 거기. 안젤리나 졸리도 전세가 좋아서 아들 집을 그 돈 많은 사람들도 전세를 구해줬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전세를 보고 깜짝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왜? 아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집주인한테 어떻게 이런 거금을 모르고 맡길 수가 있지? 이게 물권, 어떤 전세권을 설정하든가 소유권 이런 근저당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채권 계약,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뭘 믿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 이렇게 깜짝 놀라다가 살아보니까 세금도 안 내죠. 집값의 50% 정도만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으면서 세금 안 내고 편안하게 2년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의무 보유가 최단 존속 기간 동안 잘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놀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가 유리하긴 한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리가. 예전에 MB정부 이전에는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들, 집주인들도 세입자가 올려줄 능력이 될 만큼만 적당히 서로 타협을 봐서 얼마 올려줘? 몇 천만 원 올려줘?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MB 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거예요. 임대인들, 집주인들은 2억 올려줘. 세입자들은 알았어. 왜? 대출 받으면 되니까 저금리 시대니까 월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유리하고 임차인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전세 대출이 굉장히 폭증을 했고요. 전세 대출을 받는 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 만큼 매매 가격도 따라서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우리가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투기판이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전세 제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21년 0.5%에서 8월 달인가요? 0.5%에서 현재 2022년 6월 달 1.75까지 올랐고요. 올해 말까지 2.5. 아마 내년 말 되면 한 3%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 당연히 올라가고요. 한 전세자금 대출도 한 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죠. 2억 원 대출, 전세자금 대출 올려줄 거 받으면 66만 원 낼 바에는 차라리 월세 50만 원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가 이제 종말을 고하느냐 안 고하느냐, 종말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지금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세 참 좋은 제도예요. 전세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담보, 전당이란 게 있어가지고 담보로 이렇게 했다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르겠어요. 이건 역사책이나 나오는 거고 빼고요. 최근에 언제 생겼냐면은요, 1958년도 6.25 전쟁 53년도 끝나고 5년 후에 민법 303조 제1항에 전세권 제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전세권이 1958년도에 등장을 했네요. 공식적인 전세 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볼리비아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리비아 어디 있는지 올라가서 찾아봤어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콜롬비아하고 페루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거기 아무튼 무슨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인도에도 일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제도고요. 일본에서도 전세 제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나? 벤치마킹 해볼까? 라고 해서 일본에도 이제 연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볼리비아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 아는 지인이 한 다리 건너 아는 지인이 볼리비아에 간다는 거야. 볼리비아에. 그래서 왜? 왜 볼리비아가? 그러니까 삼촌이 사업을 물려준대요. 볼리비아에. 부럽다. 개부럽. 아니 삼촌이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이 사업을 물려줘. 야 부럽다 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대요. 아니 왜 걱정이 많아?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걱정이 많겠지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삼촌이 총 맞아 죽었대. 보안이 허술해가지고 치안이 좀 부실해가지고요. 보디가드 두고 방탄차를 탔는데도 총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사업을 물려받게 된 거야. 본인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삼촌도 총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참 이게 축하를 해주기도 그렇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렇다고 목숨 걸어서 볼리비아가 위험하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전세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전세제도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투기판이 됐고요. 상가, 토지 같은 전세제도가 없는 곳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버리지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는 구매 욕구가 생기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값이 50% 정도만 자기 자본이 있으면 은행 대출을 안 받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세 제도가 이제 드디어 종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전세 제도가 이제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한 번에 전세가 월세로 다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에 현금을 사두고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인상분 2022년 8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한 번뿐인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신 분들이 시장에 나와야 되고 시장 가격을 줘야 되는데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2억, 3억 올려주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2억 올려줄 바에는 50만 원 올려주는 반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반전세가 활성화되고요. 다시 저금리로 가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점점 이렇게 월세 비중이 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좀 고착화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고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선진국이 돼서 전세 제도가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이제 1958년도 민법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건설을 많이 하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니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선분양 제도로 분양을 많이 하고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많이 지을 수가 있어서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분양 제도 10% 계약금만 내고 분양 받은 다음에 입주할 때 전세로 돌리면 투자 가치도 생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데 이제 예전 같은 금리 최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금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월세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월세 시대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준비해야 될 마음의 준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고민 있거나 답답하신 분들 저한테 기능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방송으로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 분들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